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많이 힘드신가요? 아마 오늘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자녀 교육을 하면서 또 여기 모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시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정명고를 찾아주신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미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뒤에 대입해서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목표가 있어야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조그마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실천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교육 현장에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 하나씩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명고등학교 학교 설명을 맡은 본교 교감 정현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 정명고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방식을 달리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승전결로 갔는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PT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지만 PPT를 계속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한번 보고,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명고등학교의 과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숫자로 보는 정명고. 네, 굉장히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정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명고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선배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서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을 했고, 또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좋은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정명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만 애를 쓰고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만 자랑하는 그런 그런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나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성적이 좋은 1, 2등급 학생들만 행복해 할까요? 네. 여기 양옆에 학생들이 있긴 한데 제 학생들이죠. 네. 이 학생들이 전부 1등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7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강사님 말씀처럼 정해진 거예요. 네. 하지만 학생의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저는 정명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밖에 재학생 누구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셔도 저는 자신 있게 확신드릴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과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서 저희 정명고등학교를 만족해하는 마음에서, 행복해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건지. 네, 한번 주변에 저희 학생들한테 한번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학교를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입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부천관 내에서 서울대를 과연 몇 명을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저도 부천에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교감이 되기 전에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부천에서 너희가 잘한다고 해서 너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인정받는 우수한 인재가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저희의 경쟁 상대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지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걸 계속 일깨워주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강사님 얘기한 그 중학교 절대평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전교 1등? 누구나 다 전교 1등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고등학교 올라오지만 아까 얘기 들으셨죠?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학생 많다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의 멘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라는 게 고등학교 와서 1학년에서의 역할을 크게 좌우합니다. 시험을 보고 났는데 고등학교 1회차 시험을 보고 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멘탈이 약한 학생들은 거기서부터 놔버립니다. 네. 멘탈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멘탈이 강한 학생들이에요. 아, 그래. 그 많은 6번의 시험 중에서 8번의 시험 중에서 내가 한 번 실수했을 뿐이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 이런 멘탈을 부여잡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성공합니다. 네.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정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 학교에 서울대, 연대, 고대, 작년에 연대 10명. 네. 등록금 아까 비싸다 그랬는데 연대 10명이나 갔어요. 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네. 푸른피. 그래서 저희 학생의 잠바 보세요. 네. 푸른피잖아요. 네. 저희 학생의 아이들이 직접 맞춘 옷이에요. 네. 저희 방송관 학생들 보세요. 붉은 피잖아요. 어디예요? 고대. 네. 저희 학생들 옷부터 연고대입니다. 네. 저희가 입결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모든 데이터는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이러한 입결을 내기 위해서 과연 호수의 백조가 아래에서 오리발을 엄청 젓듯이 우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또 교사, 학부모가 얼마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노력을 해왔느냐. 지금까지 저희 학교가 1985년에 개교한 이후로 쭉 부천에서 거의 40년을 네. 예전에 정명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학부모님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명고가 천지개벽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노력해온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경기도교육청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공계 관련된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과 관련된 분야를 탐구하고 또
활동해서 생기부에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인문사회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변화하는 입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면접 강화입니다. 면접 강화. 내신에 있어서의 변별력,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죠. 수능에 있어서 공통과목 역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뭔가 대학마다의 장치를 분명히 만들 겁니다. 지금도 서울대 연고대는 일례로 말씀드리면 부천관 내에서 모든 1등급들이 다 학교에 다 있어요. 부천관 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2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쓰실 수 있는 게 1지망부터 23지망까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23개 학교에는 다 1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나 연고대는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보내지 않죠. 내신에 따라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 똑같은 내신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는 그 내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두는 거죠. 면접을 봐서 면접 능력이 뛰어나고 발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던가, 아니면 교과, 내신만 갖고 보기 어려우면 수능 최저를 걸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보통 5.6.1대 1이 됩니다. 네.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걸로 들어가잖아요. 몇 대 1로 바뀌는지 아세요? 교과 전형에서. 저희 학교가 고대도 9명 보냈잖아요. 네. 몇 대 1로 바뀔 것 같으세요?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1점대, 2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은 6대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딱 거는 순간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들이 세계 영역 등급합 5 만족하는 학생이 2대 1로 바뀝니다. 네. 나머지 4명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신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잘 따서 1등급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시켜주는 학교를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다. 네. 저희 과학중점의 교과 영역 보시면요. 네. 융합 과학 탐구 활동을 비롯해서 과목별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물화생지가 전부 다 교육과정에 개설이 되고 학생들이 물화생지 2까지 전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 네. 서울대 최재천 교수님, 지금은 생태원의 원장님으로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최재천 교수님, 조천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고 질문을 했거든요. 서로 Q&A를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수준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높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감탄하고 가셨어요. 그만큼 교육적인 환경,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런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줄 선배들이 그런 학생들이 정명고등학교에 있다는 걸 믿고 정명고등학교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과학중점의 비교과 활동 보시면요. 이건 학생들 선택 활동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창의 융합, 과학 캠프, 수학 체험 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밖에 외부에 나가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익히고 배웠던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봉사활동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지난주 토요일,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여기 송내 어울림마당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토요일날 했는데 한 200분 넘는 그런 인근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정보과학 실험교실, 태양광 병원 제작 및 디자인 설계 등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유임을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두근두근 수학, 아까 두드림 전형으로 했는데 갑자기 적어보니까 네. 두근두근, 네. I can do it에서 둡니다. 네. 그래서 수학과학 나눔 페스티벌, 저기 써있네요. 10월 19일날 송내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진 활동들. 네. 저희 인문지식 프로그램 중에서, 인문사회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특색적으로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학생들을 독서 토론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 2분을 직접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학교에 이틀을 강사 채용을 해서 학생들을 전부 다 독서 토론을 시켰습니다. 네. 네.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네. 모든 학생들이 책을 같이 읽고요. 네. 그 시간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 아마 이 학생들은 발표력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참관해서 봤을 때 정말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정말 표현을 잘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에 가서 입시에 가면 면접에 있어서 정말 강점을 갖겠구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속해야 될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입생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아마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네, 저희 과학 분야에서만 유명 강사를 모셔다 아카데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쪽에서도 역시 명사 초청,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들을 모셔다가 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직접 나누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있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부속고등학교랑 자매결연이 돼서 학생들 교류도 하고요. 지난주 동아리 발표 때 일본에서 18명의 학생과 2분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루 저희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 이용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같이 또 그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문화공감 교육은 뭐 학교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 발표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로진학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인근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와 말씀드려서 저희 사립이 갖는 강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 사립의 강점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진학 지도에 대한 결과가, 데이터가 고스란히 다 누적이 돼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그런 데이터죠. 외부로 유출하기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 개개인에 따른 입시 지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공립과 다른 사립의 장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명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거, 여기 아마 대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실 텐데 심화반에 대한 거. 네, 저희가 심화반 인원을 준심화까지 해서 60명으로 늘려본 적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4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관리하기 편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체계로 보면서 저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 유발이 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40명을 제한한 겁니다. 네, 저 학생들한테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뭔가 더 특별한 걸 해주기 때문에 심화반에 못 들어가면 그럼 정명고를 간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연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심화반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한 스푼 더 얹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전체 정명고의 재학생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저희 학교는 프로그램을 하고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심화반 학생들한테는 그 위에 한 스푼을 더 얹어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학부모님들께서는 심화반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차별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학교 가면 아무 혜택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심화반의 취지를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숙사, 계림학사라고 하는데, 네, 기숙사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저희는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10시까지 실시를 하는데, 부천에서 아마 유일하게 석식이 제공되는 학교 겁니다. 맛 좋은, 영양가 높은 그런 석식을 제공하고요.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누가요? 학부모님들이. 네. 애들도 좋아해요. 네. 아이들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석식을 먹지만 또 학원에 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집에 들려서 밥 챙겨 먹고 학원 가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네.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눈물에 젖어서 네,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나 배고파 라면 먹고 치킨 사 먹고 영양관리 안 되죠. 네, 폭식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신입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또 저희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내서 총 20명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장학금으로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기숙사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계림학원 기숙사는 네, 올해 공사비를 엄청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건 사업인 기숙사가 조금 노후화됐어요. 기숙사 건물이 좀 지은 지도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숙사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실은 6인 1실, 8인 1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룸은 면학실이 따로 있고 잠만 자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 그러면 학생들이 잘까요? 네, 요즘 군대도 네, 침낭 안에서 침대가 아닌 네, 평상에서 자는 군대는 아이들이 타령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올해 다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죠. 11월 14일이 수능입니다. 네, 수능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더 나은 기숙사를 위해서 기숙사생들을 다 퇴사시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일단 예정은 내년 3월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를 다시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텐데 3인 1실로 전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 수용이 되느냐? 아쉽게도 네, 기숙사를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고 싶지만 네, 64명이라는 정해진 숫자밖에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면 네,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거예요. 한 학년에 많아야 20여 명. 그 정도가 기숙사에 네, 선택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아쉽게도 먼저 말씀드린 건, 양해 말씀드린 건 원거리 학생 위주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관내가 단일학군이죠. 네. 부천에 있는 학생들, 저희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학생을 받는 거였으면 저희가 원거리 학생을 우선하죠. 그런데 부천 안에서는 단일학군이라는 것 자체가 다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학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거리 학생 위주가 아니고 그건 고려 대상일 뿐이지만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심화반 선발고사를 통해서 역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저희가 계속 개방을 하는 형태,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면학실에서 공부하고 9시, 10시에 기숙사 내려가서 각자 방에서 최소 12시, 시험 때는 온라인. 그래서 공부하고 아침 조식도 저희 학교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그래서 조, 중, 석식이 저희는 전부 다 제공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면학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 중에서도 심화반 학생들은 또 심화반 면학실에서 공부를 하고요.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좋아하는 시간이 뒤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 종명고등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내신, 수능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저 바뀌는 대입제도를 위해서 정명고등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내년도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기 단위로 바뀌는 건 아시죠? 교과목 선택이. 주요 교과목인 국영수를 전부 다 학교 지정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국영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 가서 다른 학교 교육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걸 다 선택으로 풀어놓은 학교들은 아이들 선호도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인원수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인원수 많은 거에 학생들이 어떻게 된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선택 과목을 많이 풀어놓는다고 해서 학생들 본인이 나는 꼭 이 과목을 듣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국영수 필수 과목을 지정해 주는 게 저희 학교 내년도 신입생 240명입니다. 240명의 모든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서 성적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점을 다른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하실 때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 공통 과목으로 전부 다 국영수 2학년 때도 가면 문학, 대수, 영어, 3학년 때도 화법, 독서토론, 국어 과목이죠. 확률 통계, 수학과 문화, 수학이죠. 그다음에 영어 도피와 작문 다 지정입니다. 선택 과목 잠깐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보시면 2학년 때 가서 선택을 하게 되죠.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택 3입니다. 많이 선택하게 안 해놨어요. 많이 선택해서 쪼개버리면 인원수 적어져요. 그래서 지금 나눠놓은 거 보세요. 사회문화, 현대사회, 인문계열이죠. 사회 과목. 그런데 밑에 보면 과학 과목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물리, 생명과학.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길 원하고 필수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 그래야 학생들이 저걸 선택했을 때 모집단이 많아지겠죠. 이러니 저희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엄청 고민하고 짠 겁니다. 2학기 때도 보시면 2학기 때도 화학,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필수로. 왜? 이공계에서 과학 과목들은 필수로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는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학년 때 가면 좀 풀어지죠. 3학년 때 풀어지는 이유 아실까요? 학생들이 뭐에 더 집중할까요? 수능에 많이 집중하겠죠. 선택 과목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언제 끝난다?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수능 준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명고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내신 부담이 일단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 과목 전부 다 지정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네, 과학, 수학의 다양한 과목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자기주도적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고 창의 독서 토론 프로그램, 또 학생 주도 봉사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굉장히 열정적이신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측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정통신문뿐만 아니라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대해서 정명고등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정말 기다리던 조금만 더 시간 내주시면 더 좋은 얘기 듣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